안녕하십니까, 리조이스 벤츠입니다. 오늘은 GLB 250 차량 출고 시에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들어오셔서 설정 들어오시면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잘 켜져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자동 확대 및 축소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이 켜져 있어야 저희가 내비게이션이 이동하다가도 다시금 원위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 안내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세 안내를 하시다가 필요 없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간략 안내, 완전히 끄고 주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정보 끄기를 켜두시면 됩니다. 차량 버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가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액티브 차단 어시스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바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 모드로 들어갔을 때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백밀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창문과 썬루프가 자동으로 다 켜게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라든지 레인 센서, 와이퍼 작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홈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아이콘들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컴포트 들어오셔서,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자, 벤츠는 64가지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멀티 컬러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10가지 조합 중에서 원하시는 부분들 선택하셔서 투톤으로 원하시는 부분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드몬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밝기는 원하시는 부분들을 줄이거나 밝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효과 보시면은 멀티 컬러 작동을 끄시게 되면은 한 가지 컬러로 그 색깔이 유지된다 보시면 되고요. 멀티 컬러를 켜게 되면은 요 10가지 조합이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트 키네틱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기능을 켜지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안마의자는 아니고요, 등받이와 시트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졸음 운전을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주행 시 허리가 뭉치거나 근육이 뭉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엑셀 밟게 되거나, 그 다음에 핸들 조향하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의 기울기, 그리고 지금 타이어 압력 같은 경우는 주행을 조금 하시고 나면은 압력과 온도 이런 게 뜨게 됩니다. 자, DSR 하시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키로수가 뜨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세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속도를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올리시면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오프로드 주행 시에 내리막길을 주행하게 되면은 차가 갑자기 속도가 붙겠죠. 그러나 일정 속도, 예를 들면 6km로 동일한 속도로 계속 내려가게끔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정보를 많이 보는 버튼들은 아니지만은 연비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 그 다음 차량의 상태들, 엑셀을 밟게 되면 가속 페달에 대한 부분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제동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의 기울기, 앞뒤 피칭,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모드가 컴포트인지 스포츠 모드인지 이런 모드도 같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을 밟았을 때 토크가 움직이는 부분들, 출력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대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온도 게이지, 냉각수라든지 이런 엔진 오일의 온도도 같이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조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차량에 대한 세팅을 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장치입니다. 자, 주행 중에는 액티브 디스턴트, 이거는 이제 거리를 조절하는 부분이죠. 속도 제한, 그 다음에 경로 기반 속도 제한, 이런 부분 다 일단 켜두시면 되시고요. 자동 핸들 조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켜지겠죠. 요 다운힐 속도 조정,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로드 시에 6km 설정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충돌 회피,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감쇄력 조절이 당연히 되시죠. 그러면은 좀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느리게로 하시면 되실 거고, 보통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보통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 부분도 원하시는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자, 확장에 대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원래는 차선 이탈 방지는 실선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점선일 경우에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 반드시 켜두시면 되고요. 자, 주의 어시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운전 중에 자꾸 차가 흔들린다든지 뭔가 졸음 운전을 한다고 차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계기판에 왼쪽에 떠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커피잔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뜨게 되면 이제 좀 쉬었다 가라,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되는데, 때로는 운전을 좀 좌우를 많이 흔들면서 운전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자주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끄셔도 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안전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켜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카메라는 이제 청소하시게 될 때, 만약에 카메라 렌즈가 많이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얘를 열게 되시면은 뒤에 카메라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청소하시면 되고요. 자, 주차 중요합니다. 보통 경고음 많이 줄여달라 하셔서 저는 3으로 좀 낮춰드리고, 때로는 2랑 1 정도로 낮추기도 합니다. 자, 음향 이 부분은 이제 경고음 작동하면은 노래가 틀려져 있거나 하시더라도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자, 경고 시점은 측면 경고도 하게끔 하고요. 전방은 일단 스탠다드로 BPB 올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메뉴버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이브 어웨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에 이제 전후방 조금 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차가 좀 더 앞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조향 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켜게 되면은 후진할 때 물체와 사람이 있게 되면은 긴급 제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시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 꽤 많이 놀라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능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후진할 때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후진하게 되면 이 기능은 운전자가 뒤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수로 후진할 경우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은 켜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차하는 부분들이 너무 좁다든지 우리가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시면은 조향 제동은 끄셔도 무방합니다. 자, 자동 꺼짐 방지 이 기능은 뭐냐면요, 요즘 신형 차량들에 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보통 20분 정도 이상을 이제 공회전 하지 말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터치를 하셔가지고 꺼주시면 시동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음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차량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시고요. 승하차 보조 기능. 자, 참고로 지금 GLB 같은 경우에는 시트만 뒤로 움직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기능도 좀 국산차와 다른 부분들은 국산차는 특정 조건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승하차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내리기 편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트가 너무 누워져 있으면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리기 편한 위치에 시트가 그대로 있다고 하시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객님들이 고장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승하차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승하차 하시기 편한 위치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썬루프를 닫고 켜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지벨트 조절은 안지벨트를 딱 매게 되면은 다시 조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어떤 신체를 조금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벨트를 어느 정도의 조임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닫기. 자동 잠금 같은 경우는 시속 20km 정도 주행하게 되면 문이 찰칵 잠기는 부분이고요. 차량 개피 시 음량 피드백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끄게 되면은 문 잠글 때 소리가 안 나는 거고요. 키게 되면은 문 잠글 때 빵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꺼달라고 하십니다. 자, 라이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 위치 표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벤츠 로고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 컴포트에서 같이 봤고요. 자, 시스템은 웬만하면 크게 만질 일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비게이션 조작할 때 보시면 되고, 자, 키보드는 코티 천진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천진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 코티는 키보드 자판처럼 우리 아이폰 이용자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필기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필기체를 쓰시게 되면은 이제 굳이 기억 니언을 누르지 않아도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컨 사운드, 자,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사운드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날짜는 일단 자동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자, 현재는 모든 설정을 사용자 프로필 없음에다가 활성화를 해놨고요. 지금 MNC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MNC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고객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명이 뜨게 되면은 다시금 이 세팅을 동일하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GLB 출고 시에 차량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의문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